혹시 요즘 문득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전화 한 통이면 금세 만나던 친구가 어느샌가 연락이 끊겨버렸네. 함께 웃고 떠들던 사람이 내 인생에서 조용히 사라져버린 것 같아.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한때는 너무도 소중했던 누군가와 조금씩 멀어지는 경험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늘 웃는 얼굴로 내 말을 들어주던 친구였고 어디선가 바람처럼 나타나 커피 한 잔 마시며 근황을 털어놓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그 사람도 그 관계도 내 곁에서 멀어져 버린 듯한 허전함이 밀려오죠.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곁의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어릴 적에는 친구를 사귀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우리를 같은 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묶어주었고 점심시간, 운동장, 학예회 준비, 사소한 장난들 속에서 어느새 우리는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런 계산도 없이 그저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가까워졌죠. 20대, 30대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모임에서, 아이 학교 행사장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연결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친구란 말보다도 동료, 이웃, 선후배, 학부모라는 말이 더 익숙했을지도 모르죠. 서로의 바쁜 삶 속에서도 필요한 사람이자 같이 부딪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연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60세를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세상이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둘씩 연락이 끊기고 만남이 줄고 전화벨 소리보다 정적이 더 익숙해집니다. 예전에는 시끄럽게 울리던 알람 대신 이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아침이 많아지고 문자, 수신음 대신 잠잠한 휴대폰 화면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삶의 리듬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하루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밤이면 녹초가 되어 잠들던 시간표가 사라지면서 하루하루가 느슨해지고 고요해지고 오히려 너무나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친구라고 해서 모두 같은 시간에 은퇴하는 건 아니죠. 어떤 친구는 아직도 바쁘게 일터를 오가고 있고 어떤 친구는 손주 돌보느라 하루가 눈 깜짝할 새 지나간다고 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퇴직 후 제2의 삶을 시작했다며 문화센터, 봉사, 여행, 산악회로 바쁘다며 웃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리듬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연락의 간격도 멀어지게 됩니다. 시간 되면 보자. 조만간 밥 한번 먹자. 그 말은 진심이 아님을 아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삶이 달라졌음을 조심스레 알려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점점 그 다름이 쌓이면서 예전처럼 아무 이유 없이 전화하고 아무 때나 만나던 사이가 아니게 됩니다. 이제는 이야기거리가 생겨야 전화를 걸 수 있고 서로의 일정을 조율해야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되어버리죠. 어쩌면 나이 들미란 자연스러운 이별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건강입니다. 60세가 넘어서면 이제는 내 몸 하나 챙기기도 바빠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몸을 일으키는 것도 조심스럽고 잠깐 걸어도 무릎이 욱신거리고 머릿속이 막지 않은 날이 늘어갑니다. 혈압, 당뇨, 관절통, 기억력 저하, 자잘한 병치레가 반복되다 보면 밖에 나가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점점 에너지가 드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전엔 내가 챙겨주던 친구였는데 이제는 내가 챙김을 받아야 하는 위치가 된 것 같아. 괜히 자존심이 상하고 연락을 끊게 됩니다. 나 아직 괜찮아. 나 약해진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관계의 뒤편으로 물러나게 만듭니다. 또 병원 예약, 약 복용, 통증 관리 같은 노년의 일상은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업무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루하루를 겨우 채워내는 삶 속에서 친구와 느긋이 통화하거나 만나서 커피를 마실 여유조차 사라지는 것입니다.
건강은 단순히 내 몸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는 것. 이제는 그 사실을 몸으로 느끼는 나이가 된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상실감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에는 이별이 자주 찾아옵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익숙했던 공간과 역할과의 이별까지 그 슬픔을 겪고 나면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 보여줘도 또 언젠간 헤어질 거잖아. 정들면 또 아프잖아. 사람과의 거리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게 만듭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외로워서 사람을 찾고 싶지만 외로움을 숨기기 위해 사람을 피하는 이 감정. 게다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겪고 나면 어떤 대화도 허전하게 느껴지고 예전처럼 웃는 게 쉽지 않게 됩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침묵이 편해지고 침묵 속에 묻힌 생각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굳이 사람을 만나야 할 이유가 점점 줄어드는 듯한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일 뿐 사람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치유받는 감정은 분명 존재하니까요. 네 번째 이유는 비교와 자존감입니다. 젊었을 땐 나보다 잘난 사람을 봐도 나도 해볼 수 있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누군가의 근황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움츠러들게 됩니다. 저 친구는 아직도 활발히 활동하네. 나는 이렇게 조용히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친구의 소식이 반갑지 않고 괜히 작아진 내 모습에 속상해져서 연락을 피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더 나아가 자식 자랑, 손주 이야기, 여행 사진 같은 사소한 대화조차 어느 순간엔 나를 위축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비교는 결국 나 자신을 외롭게 만들죠. 친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던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 관계의 의미 변화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는 우리가 예전처럼 잦은 만남이나 빈번한 연락보다는 진정한 연결을 원하게 됩니다. 형식적인 인사보다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 겉으론 연락을 자주 안 하더라도 문득 생각날 때 전화를 걸면 언제든 반가워할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친구가 사라졌다기보다는 관계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게 더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친구는 자주 보지 않아도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한 시기가 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누굴 새로 사귈 용기도 없고 예전 친구들과 다시 가까워질 자신도 없어.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를 들어주세요. 같은 시간과 기억을 공유했던 사람입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고 매일 연락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끔은 문자 하나, 가끔은 짧은 통화, 그리고 때때로 마주 앉아 차 한 잔 나눌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에 가장 필요한 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편하게 놓을 수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과의 대화가 우리의 노년을 따뜻하게 해줄 불씨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생각보다 쉽게 다시 피워낼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해보세요. 잘 지내? 문득 생각나서 연락해봤어. 그 한 문장이 다시 이어질 인연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친구는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저 기다리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후반전, 이제는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과 따뜻한 기억을 하나씩 쌓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그 따뜻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같은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구독해 주시면 우리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작은 인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 곁에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 역시 누군가의 그리운 친구였다는 것도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